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볼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에서 협의 이혼을 알아보시면서 이혼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협의 이혼에 대해서 부부간의 협의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협의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는 분들도 용어와 절차가 생소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 이혼을 가능한 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며 또한 실제 판례의 사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사례를 통해 법원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인데요. 갑은 38세로서 10년차 전업주부이며 자녀로는 8살 된 딸과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을이 직장 내 여자 후배인 병과 외도한 사실을 최근 남편의 핸드폰 문자로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가사 일을 도맡아 왔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이에 아내 갑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을은 42세로 직장 생활 12년째이며 우연히 술자리에서 알게 된 직장 내 여자 후배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갑에게 발각된 것이며 갑의 추궁 끝에 외도 사실은 인정하고 이혼하기로 갑과 합의하였습니다. 갑은 재산 분할로 1억, 위자료로 3천만 원, 또한 아이들을 자신이 키울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을은 결혼식 구입했던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3억 2천만 원이지만 아직 대출 잔금이 남아 있어 아내의 재산 분할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자신이 키우기를 원하여 갑의 협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부신 사례에서 남편은 외도를 하였고 아내와 이혼하는 것에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에 이견이 있어서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신 사례에서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법원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등을 함께 하면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례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와 함께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아내가 제출한 소장을 남편에게 보내줍니다. 남편은 이 소장을 받고 한 달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바로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서 재판이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같이 남편이 아내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후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재판이 쉽게 종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즉 여기서는 남편이 되겠지요. 자신의 외도 사실도 부인하고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럴 경우 소송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 만일 남편이 외도 사실도 부인하고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남편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남편의 답변서를 다시 아내에게 보내줍니다. 이 경우 아내는 남편의 답변서를 보고 다시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다시 아내의 준비 서면을 받아보고 자신이 잠깐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으므로 이혼 사유는 되지 않으며, 설령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3천만 원은 너무 많고 자신의 재산은 시가 3억 원가량의 아파트가 있지만 대출이 남아 있으며 아내가 이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것이 적으므로 1억 원을 재산 분할로 주는 것과 위자료 3천만 원은 너무 많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아내는 이혼소송의 원고가 되고 남편은 피고가 되며,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른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 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 조정과 변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가사조사 절차와 조정 및 변론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사조사 절차를 알아보시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내와 남편의 주장이 다른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 명령을 내리고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지면 조사기일이 잡힙니다. 이때 아내와 남편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조사관 앞에서 직접 결혼생활, 혼인 파탄의 사유, 재산의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내와 남편은 각각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함께 받을 수도 있으며 조사 기일도 사유를 설명해서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 조사 기일은 한 번만 잡힐 수도 있지만 한 번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법관은 아니고요. 가사조사관은 일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독립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조사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가사조사관은 단지 아내와 남편의 진술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고요.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사를 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관의 권유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그대로 조사 보고서가 올라가는 경우는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아내와 남편이 가사조사 절차에서 바로 합의가 되면 합의 즉시 법관 앞으로 가서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대로 소송이 끝나게 되고 이때의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사조사 단계에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조사 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가사조사 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 전치주의에 의해서 가사조사 후 바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슨 절차가 이렇게 많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가사조사 절차와 여기에서 설명드릴 조정위원 앞에서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현행 가사사건 분쟁에 관해서 법은 반드시 조정을 사전에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각 분야에서 식견이 있는 분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 법정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고
비공개로 열리는 조정실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1인 이상인데요. 앞의 가사조사 절차와 다른 점은 앞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함께 참석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는 법관이 아닌 조정위원들이 참석하여 아내와 남편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되면 법관 앞에서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로써 소송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정기일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어서 변론 준비 절차나 변론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조사 및 조정 절차를 거쳐서 변론 준비 절차와 변론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변론 준비 절차와 변론 절차에서 아내와 남편은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고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쟁점을 별도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 측에서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하며, 또 남편의 재산이 추가로 더 있다면 이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나 통장 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 몰래 금융기관에 돈을 숨겨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내는 금융기관을 특정하여서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남편의 재산을 알아낼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실조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추가로 주장한 내용과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등을 하게 되고, 재판부는 변론 준비 절차나 변론 절차를 거친 후에라도 언제라도 다시 조정기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혼사건 담당 재판부가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들 문제 등 이혼소송의 특성을 고려해서 판결보다는 되도록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각 단계에서 조정을 시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확인하신 것과 같이 재판상 이혼은 소장 제출 이외에도 가사 조사, 조정 절차 등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민사소송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만약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통 소장 제출 시부터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8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거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가까운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조정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늦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로는 이 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남편이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아내는 나중에 판결로 재산 분할을 인정받더라도 남편이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이혼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개시된 하나의 소송 절차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가사소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가압류와 가처분 및 사전처분에 대해서는 본 과정 마지막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00년부터 제1심 재판상 이혼 사건의 추이를 보면 그림과 같은데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정한 추세라고 단정 짓기에는 곤란하지만 최근 2008년,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거 기간별로 살펴보면 매년 일정한 추세가 발견되거나 혹은 변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혼 당사자가 동거한 기간은 4년 이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이혼하려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황혼 이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자식들에 대한 양육이 끝난 후에 그동안 참고 살았던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확인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에 대한 개념과 어떤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소송에 걸리는 기간, 기타 관련 문제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이혼과 유사한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무엇인지,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아이들은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양육비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과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